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프로덕트의 본질에 집중하는 빼기의 미학, 주문까지 3초면 됩니다. 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하게 된 류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다 준비되셨다면 오늘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세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배민앱 많이 이용하시나요? 그러면 언제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나요? 한 두 분 정도 이야기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서 여기 가장 앞자리에 계신 네, 혹시 배달 음식 언제 시켜 드시나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요리도 하기 싫고 네, 그럴 때 맛있는 음식을 배달로 시켜 드신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또 여기 혹시 앞에 앉아 계신 분 어떨 때 배민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시나요? 오, 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 또 여러 메뉴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배민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이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는 주문 서비스 기획팀에서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문 서비스 기획팀에서는 장바구니부터 주문서, 배달 현황 그리고 주문 내역까지 고객이 메뉴를 담는 순간부터 음식을 받고 다시 주문하기까지 전체 경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 지면에서 고객이 겪는 문제와 개선점들을 발굴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 고객이 더 즐겁고 쉽고 빠른 주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주문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배민은 월 1억 건 이상의 주문이 발생하는 플랫폼인데요. 그런 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또 동시에 복잡도 높은 주문 시스템을 안정성 있게 운영하는 그런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쉽고 빠른 주문 경험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주문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에서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인 퀵결제라는 프로덕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퀵결제는 일반적인 주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 3초 만에 주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빠른 주문 기능인데요. 오늘 세션에서 제가 계속 이 퀵결제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기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퀵결제는 이런 기능이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발표 들으셔도 조금 쉽게 발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 퀵결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배경과 문제를 정의한 과정을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퀵결제를 탄생시키면서 우리는 단순함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측정하고자 한 고객 가치와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개선점을 발굴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전 과정을 통해 저희가 얻은 레슨런까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이 퀵결제라는 기능을 소개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가볍게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아한 형제들의 주문 서비스 PM은 어떻게 프로덕트를 만드는지 좀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만드는 서비스에 이런 질문들을 좀 투영해 보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보시면 뭐 맥락, 근본적인 문제, 덜어냈을 때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지점, 혹은 프로덕트의 본질 이런 키워드들이 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고 또 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은 조금 뒷전에 두고 조금 먼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을 듣는 동안만큼은 이런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작은 해답 혹은 새로운 물음을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네? 이런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사용자는 어떤 맥락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퀵결제의 탄생 배경과 문제 정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께 언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네, 아까는 두 분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좀 생각하신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순간을 떠올리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나는 배민으로 되게 자주 시켜 먹어서 너무 여러 순간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우셨던 이 질문 자체가 모호하게 느껴지셨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는 어떤 맥락에서 주문을 하는가? 퀵결제는 이 명확해 보이지만 또 모호한,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가 살짝 뒷전에 밀어두고 있었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순간에는 다양한 맥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말에는 여유롭게 새로운 가게나 메뉴를 탐색해서 신중하게 뭘 먹을지 고르기도 하고, 또 바쁜 평일 점심에는 익숙한 메뉴를 빠르게 결정해서 주문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을 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양한 메뉴를 고르고요. 혼자 먹을 때는 내가 먹고 싶은 메뉴만 1인분 주문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다양한 주문 맥락을 보고 주문이라는 행동은 크게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행동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주문은 이런 선택의 과정이 더 길어지는가 하면 어떤 주문은 선택은 빠르게 끝내고 결정에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탐색과 선택의 여유가 많고 그 과정이 긴 주문은 선택형 주문, 그리고 탐색은 짧고 속도와 편의성이 우선시되는 주문은 결정형 주문이라고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배민은 이렇게 각기 다른 맥락에서 하나의 동일한 주문 흐름만을 제공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눈을 잠깐 감고 여러분이 배민을 열어서 주문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상상할 시간을 또 3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과정을 좀 러프하게나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주문할 가게를 고르고 그 가게 내에서 내가 어떤 메뉴를 먹을지 고른 다음에 이 메뉴에 사이드가 있거나 뭐 추가해야 될 옵션이 있다면 그 옵션까지 고르고, 장바구니에는 사실 이 메뉴 하나만 담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메뉴를 담아서 비교하고 조합해 보면서 내가 어떤 걸 시키겠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나면 배달을 받게 될 주소나 요청사항 같은 또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는 이런 흐름을 아마 다들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당연하게 여겨오긴 했는데 이렇게 뜯어보니까 한번 주문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네, 물론 여러분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금요일에 이런 스트레스를 날려주기도 하고 기왕 먹는 거 맛있는 걸 먹어야 되기도 하고 또 돈을 쓰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충분한 선택을 통해서 주문을 결정하는 과정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주문 상황에서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복적인 패턴으로 주문을 하거나 혹은 이미 메뉴 탐색을 빠르게 끝낸 이런 사용자들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고 중간에 이탈하거나 주문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 하나의 흐름에서 기능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주문 서비스를 고도화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문 과정에서 선택을 마치고 결정에 가까이 있는 사용자들은 이렇게 기능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단순한 플로우를 원할 것이다 라는 사용자들이 겪는 주문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결정형 주문 맥락에서는 오히려 덜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주문 전환율을 더 높이고 사용자의 주문 경험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해 보기로 했어요. 마침 그 맥락에 딱 맞는 사례로 올해 4월 달에 한 그릇 주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여기 광고도 틀어지는 걸 여러분 보셨을 텐데요. 한 그릇 주문은 1인분 메뉴를 최소 주문 금액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는 여러분이 고민 없이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주문 동선과 주문 경험 측면에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서비스인 만큼 고객에게는 아주 낯설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경험이 필요했고, 그러면서도 한 그릇 주문 맥락에 맞는 최적화된 UX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한 그릇 주문이 일반 주문과 어떻게 다른지 좀 보여드려 보자면, 이전까지의 일반적인 주문은 가게 중심으로 리스팅이 되어 있어서 가게를 먼저 탐색한 후 그 가게 내에서 메뉴를 탐색하는 이런 순서였고요. 또 여러 개의 메뉴를 비교하고 조합한 뒤 알뜰 배달, 한집 배달 이런 수령 방법을 선택한 이후 주문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 주문은 우선 메뉴 리스팅부터 가게가 아니라 메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메뉴를 탐색하고, 또 최소 주문 금액이나 배달 팁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그 메뉴 하나만 주문할 수 있는 형태였고요. 수령 방법도 항상 알뜰 배달로 고정돼서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즉, 고객이 직접 선택해야 할 것들을 줄이고 기존 주문 과정에 대비해서 고민 없이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였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앞서 정의한 주문 맥락 중에 결정형 주문에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한 그릇 주문 동선에서 처음으로 불필요한 동선을 좀 걷어내는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덜어내진 않았을까? 이 과정에서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그런 사용자들이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겪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최초로 덜어내는 시도를 통해서 이 주문 서비스 본질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고 주문 전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막상 오픈하고 나니 저희가 걱정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여전히 불필요한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문 동선을 걷어내면서도 이것만큼은 꼭 결제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남겨둔 지면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이 주문하기 지면입니다. 이 주문하기 지면에는 약 30여 개 정도의 정보와 기능들이 존재하는데, 사용자들이 이 30여 개의 정보를 모두 동일한 비율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몇 개의 항목들, 예를 들어서 가게에 쓰는 요청사항이라든지 결제수단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보를 세팅된 그대로 정보 확인이나 수정을 하지 않고 스킵하고 주문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기대했던 전환율은 일반 주문 동선 대비 오히려 낮았어요. 신규 서비스였기 때문에 당시에 입점한 한 그릇 메뉴가 다양하지 못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낯선 지면에서 고객이 탐색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탐색을 만족스럽게 마치지 못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생각해볼까? 이렇게 구매 결정을 보류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주문하기를 클릭하면 결국 주문 지면으로 바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면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마찰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렇게 런칭을 했는데 새롭게 드린 플로우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문제를 발견했으니 이 플로우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이전의 플로우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저희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한 그릇 주문의 본질인 고민 없이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겠다라는 것에 맞춰서 저희는 마찰은 더욱더 줄이고 필수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제공해서 더 쉽고 빠르게 주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 정제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덜어냈을 때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도 있을까라는 두 번째 고민에서 퀵결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마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마찰이란 물리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겪는 금전적, 물리적, 심리적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장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불필요한 지면 이동이나 시스템 에러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기다리게 되는 순간들,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불필요한 정보나 기능들, 이런 것들이 모두 고민 없이 주문을 행하는 데 작용하는 마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주문 시스템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사용자향으로도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앞서 언급드렸던 결정형 주문 맥락에서는 이 복잡함에서 오는 부수적인 과정들이 오히려 마찰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시로 들었던 한 그릇 주문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먹었던 메뉴 중에서 거기 맛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재주문을 하는 케이스라든지 혹은 추천받은 메뉴를 바로 주문하는 케이스처럼 선택의 과정이 길어질 필요가 없는 이런 사용자들에게는 이 복잡한 과정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용자들에게 이 복잡함, 이 마찰을 줄여서 3초 만에 주문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컨셉으로 퀵결제를 만들게 됩니다. 네, 발표가 중간 정도 진행이 되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탄생한 퀵결제가 어떻게 설계되고 구현되었는지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살짝 봤을 때 눈 감고 계신 분들도 있고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스트레칭도 하실 겸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혹시 PM, PO 혹은 서비스 기획자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역시 많이 들어오셨네요. 내리지 말고 계속 들고 계셔 주세요.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처음에 기획한 딱 그대로 개발이나 QA 과정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예쁘게 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이런 분들만 손 내려주세요. 오, 네. 내리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가서 좀 비법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들 들고 계셔 주셔서 네, 좋습니다. 다 내려주셔도 좋고요. 네,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 때 딱 처음에 그린 그 그림대로 예쁘게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특히 신규 서비스이거나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 중간 과정에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좀 불가피한데요. 퀵결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빼고 남길지, 또 언제 어떤 기능까지 내놓을 것인지, 이 단순함을 풀어내기 위한 뒷단의 복잡한 시스템 구조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결정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의사결정 순간들마다 그때그때 개인의 의견과 역량에 기대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의한 본질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더 객관적으로 진행하고자 고객 가치와 프로덕트 가치를 정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데이터와 VOC, UT 등의 분석을 진행하면서 고객 가치를 정의해 보았는데요. 고객이 주문 결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명확했습니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런 고객 가치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임팩트와 확장성까지 함께 고려해서 프로덕트 가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았어요. 첫째, 빠르고 직관적이지만 믿고 결제할 수 있는 UI, UX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잡한 주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집약해서 장애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주문 상황에서 퀵결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저희는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주축으로 이후에 잇따르는 의사결정들의 기준점이 되는 상위 정책들을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덕트의 실체를 만들어갈 차례였는데요. 실제 프로덕트를 설계하면서 마주친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뭘 빼야 하지? 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저희가 가장 초기에 잡았던 시안이에요. 확실히 기존에 제공하던 이 장바구니와 주문서의 이런 요소들에 비해서는 뭔가 줄어들긴 했지만 딱 봤을 때 한눈에 좀 정보가 들어오시나요? 네, 주문서에 포함된 대부분의 정보를 그냥 하나의 바텀 시트에 꾸겨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2차 시안으로는 완전히 또 줄여보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주문 정보들은 잘 보여지긴 하는데 이 주문 정보를 수정하고 변경을 하려면 무조건 지면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마찰이 발생합니다. 네, 이처럼 단순화를 하는 과정은 기존에 제공되던 정보들을 그냥 단순히 축약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 빼야 하지가 아니라 무엇을 꼭 남겨야 하지라고 질문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이 무엇을 꼭 남겨야 하지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와 VOC를 분석하고 또 유저빌리티 테스트를 진행한 몇 가지 사례를 좀 들려드려 볼 텐데요. 우선 데이터 관점에서는 저희가 기존 주문 동선에서 존재하던 이런 장바구니와 주문서의 컴포넌트별 클릭률과 결제 수단을 변경하는 행동 데이터 같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장바구니, 주문서 이런 지면에 존재하는 각각의 요소를 컴포넌트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들 중에서 가게 요청사항 입력이라든지 수령 방법 변경과 같은 이런 항목들은 클릭률도 높고 또 실제로 변경 후에 주문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그 외의 항목들, 예를 들어 뭐 주소라든지 라이더 요청사항 같은 항목들은 대체로 변경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들의 변경 니즈가 크고 니즈가 단순한 것들은 퀵결제의 원뎁스에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전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제 수단도 사실 변경 비율이 높은 항목 중 하나였는데요. 이 결제 수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결제 수단 하나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나 쿠폰 등을 함께 사용해서 결제하거나 혹은 뭐 카드사나 할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복합적인 액션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니즈를 가진 항목들은 배달 정보처럼 복합적인 니즈를 가진 항목들이나 혹은 배달 정보처럼 변경 니즈가 크지 않은 그런 항목들은 퀵결제 내에서 모든 기능을 제공하기보다는 그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존의 주문서 지면으로 이동시키는 식으로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네, 또 주문 관련 저희가 VOC 추이를 살펴본 사례도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팀은 평소에 고객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이 VOC들 중에서 강성 VOC나 혹은 시스템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것들을 PM이 함께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높은 비중으로 들어오는 강성 VOC 중 하나가 나는 이 메뉴를 주문한 적이 없는데 주문이 됐어. 이런 케이스예요. 로그를 확인해 봤을 때 대부분 이게 시스템 에러 상황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실제로 자기가 주문한 메뉴나 옵션을 잘못 인지해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성 측면에서 저희는 메뉴와 옵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담은 메뉴 정보를 상단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메뉴 정보를 상단으로 올리면서 또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결제 금액에 대한 정보는 위치를 조정을 했어야 됐는데요. 이걸 하단으로 내리면서도 결제하기 액션을 하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결제 버튼 상단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저희 결제 금액은 주문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보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화면을 그냥 우리끼리 보고 잘 인지되는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에게도 이게 충분히 잘 인지되는지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UT를 진행하면서 이 지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지 신뢰하고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런 질문들을 드려보았습니다. 또 UT 중에 꼼꼼한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총 결제 금액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 할인을 받았고 배달 팁은 얼마였고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이 빠른 주문 과정에서 원터치만으로 결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고객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라는 지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인 인터랙션으로 밀어서 결제하기라는 스와이프 액션을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 이 스와이프를 하는 동안에 자동적으로 결제금의 영역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마지막으로 결제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수 없이 주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기존 주문 동선에 존재하던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 중에 진짜로 필요한 것과 덜 필요한 것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분류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최최종 퀵결제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면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유도 동선을 설계하면서 엣지 케이스들을 점검하고 또 완결성 있는 플로우로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주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단 3초 만에 주문이 완료될 수 있는 퀵결제라는 프로덕트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의도한 것들이 실제 고객 대상으로 잘 워킹하는지 확인해 볼 차례였어요. 성과를 설계하고 측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프로덕트의 본질은? 이라는 질문을 또 안게 됩니다. 저희가 퀵결제를 통해 제공하고자 했던 고객 가치를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정말 주문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고 빠른 구매 결정을 도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주문 경험을 제공했는가?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보자면 고객이 더 적은 고민으로 더 빠르게 주문했는가라는 걸 수치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 긴 주문 과정에서 피로도를 느끼고 주문을 포기했던 고객들이 얼마나 실제 결제까지 완료하는 고객으로 전환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문 전환율을 목표 지표로 삼았고요. 이들의 주문 시간이 정말 단축했는지 또 파악하기 위해 평균 주문 소요 시간을 보조 지표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객이 이 3초 만의 주문 과정에서도 실수 없이 결제할 수 있었는가를 검증을 해보고자 주문 취소율을 가드레일 지표로 설정했습니다. 네, 이런 지표들을 저희는 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100% 사용자들에게 바로 오픈을 하는 것이 아니라 A/B 테스트를 통해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실험이 시작된 후 얼마 안 가서 저희는 최초에 측정하고자 했던 이 지표 외에 고객 가치를 해치게 될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비스 속도였어요. 네, 정말 주문 과정의 마찰을 줄이고 또 빠른 구매 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비스 흐름만 빨라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다림 없이 주문했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주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실수를 방지하는 장치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비스 자체를 불안함 없이 이용하게 했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서비스 속도는 이런 측면에서 퀵결제가 제공하려고 했던 이런 주요 고객 가치를 해칠 수 있는 크리티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퀵결제 UI UX는 단순했지만 뒷단의 주문 시스템은 사실 그 단순함을 감당하기 위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단순화된 도식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 퀵결제가 열리는 과정에서는 총 5번의 로딩 구간이 있었습니다. 퀵결제는 이 로딩 구간을 거쳐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조회가 완료되면 그때 비로소 사용자에게 노출이 되었었는데요. 저희 퀵결제의 컨셉이 뭐였죠? 주문까지 3초면 됩니다 였었는데 이 퀵결제가 뜨기까지의 시간에서 3초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를 인지하게 됩니다. 네, 물론 저희도 기술 검토 초기부터 이 로딩 구간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 테스트 환경이 이제 실제 운영 트래픽 대비해서 더 적은 트래픽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구간은 장바구니에서 주문서로 넘어갈 때도 동일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개선해야 하는 그런 MVP로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며 보니 퀵결제인데 퀵하지가 않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 퀵결제의 본질인 쉽고 빠르며 믿을 수 있는 주문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런 성과들은 이뤄내면 좋은 것이지만 서비스의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퀵결제는 퀵해야 한다라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결국 저희는 실험을 잠시 중단하고 이 퀵결제를 정말 퀵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서 단기간 내에 구조와 UI를 개선하면서 이 속도를 2초가량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작다면 작은 수치가 프로덕트의 본질과 가치를 지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또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는 어땠냐고요? 퀵결제를 제공한 이후로 저희 주문 전환율은 이전 대비 약 5% 정도 상승했고요. 평균 주문 소요 시간은 퀵결제를 제공하지 않은 그룹 대비해서 4.6%가량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문 취소율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퀵결제를 통해 실수로 주문하고 취소하는 이런 경우를 방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서비스 속도도 저희 개선 전 대비 2초가량 빨라지면서 이 퀵결제의 본질을 지켜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PM으로서는 사실 이런 성과를 확인한 순간이 가장 뿌듯한 순간 중 하나인데요. 단순 프로덕트의 변화만으로 사용성을 개선하고 또 이런 의미 있는 수치를 확인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프로덕트의 본질을 지켜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이런 성과들을 이제 확인하고 유관부서에 전파하면서 이제 퀵결제는 한 그릇 주문뿐만 아니라 재주문이나 픽업 주문, 추천 주문과 같이 결정형 주문 맥락들에 확장 적용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하나의 기능을 넘어서서 배민앱 내에서 어디든 쉽고 빠른 주문이 필요한 곳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전사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프로덕트를 만들며 얻은 레슨런을 좀 공유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세션 들으시면서 좀 내 서비스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네, 저는 이 각 질문들의 연계에서 이런 레슨런을 얻었어요. 첫째, 서비스의 가치는 더 많은 기능이 아니라 더 정확한 문제 정의에서 옵니다. 사용자의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길 때 프로덕트는 단순하지만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덜어내는 과정은 프로덕트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뺄지가 아니라 무엇을 꼭 남겨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이 덜어냄의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셋째, 지표를 향해 달리다 보면 저희는 종종 왜 이걸 만들었는가라는 걸 놓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숫자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숫자만 맞추는 제품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이 프로덕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지 마세요. 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서비스에서는 어떤 것들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본질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끝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자면 저는 사실 이제 막 4년 차가 된 PM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중에 퀵결제는 올해 그 성장 과정을 좀 함께한 프로덕트라서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이렇게 연차와 상관없이 자신이 리드하는 프로덕트를 깊이 고민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혹시 발표를 들으시면서 배민의 주문 서비스 PM은 이렇게 고민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저희 세션이 끝난 후에 연사와의 대화도 밖에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이때 편하게 찾아와 주시거나 또 이 QR코드의 링크드인으로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